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5건의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은 현재 교섭단체 간의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잠시 상정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법 제85조의 3,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오늘 정오를 기점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 5월 이후 우리 경제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거시경제 운영과 대외 리스크 관리는 물론 일자리 부족과 양극화 등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였고 이번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을 담은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7월에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고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세 축으로 하는 사람 중심 경제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석 민생안정대책,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정책을 마련했으며 지난달에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하는 등 혁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통화수합 연장, 신용평가 등급 유지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도 완화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 등에 힘입어 3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1.5%의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적기 집행을 통해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할 수 있게끔 추가경정 예산안을 신속하게 심의 의결해 주신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이러한 성장의 모멘텀을 강화하고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질 높은 성장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예산은 정책을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우리 경제의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입니다. 2018년 총 지출은 당면한 경제 현안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7.1% 증가한 429조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성과를 반영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추진하여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세입 측면에서는 최근 세입 여건 변화에 더하여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세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국세 수입 증가율이 10.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출 구조 조정과 세입 확보 노력에 따라 내년도 GDP 대비 국가 채무는 39.6%로 그리고 GDP 대비 재정 수지는 마이너스 1.6%로 올해 대비 각각 0.1%포인트 개선되는 등 재정 건전성도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예산을 12.4%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가장 역점을 두었습니다.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 구직난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해 성장 유망 업종 등의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할 경우 1명분 임금을 지원해주는 중소기업 채용 지원을 금년 3,000명에서 2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장기 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2년간 근무 시 1,600만 원 규모의 자산을 형성해주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도 6만 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구직 의사가 있는 청년들에게 3개월간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구직 촉진 소당도 21만 3천 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현장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공부문이 고용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인력을 중심으로 인력을 충원하겠습니다. 50, 60대 신중년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재취업 준비를 위한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를 확대하고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해 세일센터와 취업 설계서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복지 분야 예산을 올해 129조 5천억 원에서 내년에 146조 2천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서민들의 생활비를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4.8%, 교육급여를 36.1% 인상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내년 10월부터 폐지하는 등 부양 의무자 기준도 완화하겠습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 양육 부담이 줄어들도록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20만 원 수준으로 지급 중인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 지원 단가도 인상하여 51만 4천 명의 어르신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연계하여 장애인연금도 인상하는 한편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의료비, 주거비 등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국고에서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예산을 늘리고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재난적 의료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7만 호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13조 1천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에너지 바우처는 9만 5천 원에서 10만 2천 원을 인상하겠습니다. 내년도 보훈 예산을 10.9% 증액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보훈과 보상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매년 1, 2만 원 인상하던 참전 무공수당을 월 8만 원씩 대폭 인상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금을 최대 46만 8천 원까지 신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인적자본 투자를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의 동력을 확충하는 데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해 혁신생태계 구축, 혁신거점 조성, 혁신자본 안전망 확충, 규제 재설계라는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혁신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융합기술 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자하고 스마트 공장도 2,100개를 추가로 보급하겠습니다. 혁신성장 거점 조성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사업화 창업을 연결하는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를 신규 구축하고 지역의 혁신 도시를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혁신 자본과 안전망도 적극 확충하겠습니다. 투용자 복합 금융을 1,800원으로 확대하고 사내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재창업자 재기 지원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 분야의 안전성, 시장성을 검증하고 규제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 교육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혁신 성장을 이끌어 나갈 인적 자본을 육성하겠습니다. 올해 저출산화가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 이하로 예측되는 등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저성장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출산 완화를 위해 결혼, 출산, 육아를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3만 호까지 확대 공급하고 주택 임대 구입 시 우대 대출 상품도 신설하겠습니다. 분만 산부인과와 고위험
산모 신생아 치료센터를 확충하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의 어린이집을 각각 450개소, 150개소씩 대폭 늘리겠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겠습니다. 교육 의 희망사다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영재에 대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학생 해외 연수 사업과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을 신설하겠습니다. 넷째, 국방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지속되는 북한의 핵 도발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6.9%로 확대하겠습니다. 국방 예산 중 방위력 개선 사업비를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10.5% 증가시켜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등 첨단 전력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 사기 진작을 위해 병 봉급을 병장 기준으로 월 21만 6천 원에서 40만 6천 원으로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가뭄, 미세먼지 등 환경 위해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계속 위협하고 AI, 구제역 등 가축 방역 문제도 매년 반복됩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 위해 요인 해소를 위해 노후 경유차와 화물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을 12만 대 수준으로 늘리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도 2만 대로 확대하겠습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저수지간 수계 연결 사업을 실시하고 버스나 화물차에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등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가축 질병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상시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축사시설을 현대화하여 먹거리 안전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낙후된 구도심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본격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등 지방으로 이정되는 재원을 올해보다 14.4% 증가한 95조 6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은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으로 우리 국가와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에 대한 청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주요 현안 과제를 해결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 투자를 0점에서부터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급과 수요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성장 전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단지 외형적 성장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성장이어야 합니다.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은 균형 잡힌 성장의 두 축이 될 것이고 공정경제가 그 토대를 받쳐줄 것입니다. 성장이 국민의 소득을 늘리고 소득이 다시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어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섭단체 간의 예산안 협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정부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새 교섭단체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또 수석 부대표, 그리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개수 소위의원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원내 의석 분포나 현재 상황을 감안해서 지금은 표결에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각 당의 원내대표들과도 협의를 한 끝에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안건인 의사일정 제13항에서부터 제15항까지 3건에 동의하는 예산안과 연관된 안건들로 예산안과 함께 심의하기 위하여 역시 상정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섭단체 간 협상이 타결된 후에 예산안 심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본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심의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본회의 개의 시간은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인 내일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난감은 들었지만 일자리 부족과 양극화 등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였고 이번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을 담은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7월에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고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세 축으로 하는 사람 중심 경제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석 민생안정대책,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정책을 마련했으며 지난달에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하는 등 혁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통화수합 연장, 신용평가 등급 유지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도 완화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 등에 힘입어 3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1.5%의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적기 집행을 통해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할 수 있게끔 추가경정 예산안을 신속하게 심의 의결해 주신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이러한 성장의 모멘텀을 강화하고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질 높은 성장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예산은 정책을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우리 경제의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입니다. 2018년 총 지출은 당면한 경제 현안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7.1% 증가한 429조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성과를 반영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추진하여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세입 측면에서는 최근 세입 여건 변화에 더하여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세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국세 수입 증가율이 10.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출 구조 조정과 세입 확보 노력에 따라 내년도 GDP 대비 국가 채무는 39.6%로 그리고 GDP 대비 재정 수지는 마이너스 1.6%로 올해 대비 각각 0.1%포인트 개선되는 등 재정 건전성도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예산을 12.4%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가장 역점을 두었습니다.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 구직난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해 성장 유망 업종 등의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기적으로 신규 고용할 경우 1명분 임금을 지원해주는 중소기업 채용 지원을 금년 3,000명에서 2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장기 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2년간 근무 시 1,600만 원 규모의 자산을 형성해주는 청년 내일 체험 공제도 6만 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구직 의사가 있는 청년들에게 3개월간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구직 촉진 소당도 21만 3천 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현장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공부문이 고용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인력을 중심으로 인력을 충원하겠습니다. 5, 60대 신중년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재취업 준비를 위한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를 확대하고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해 세일센터와 취업 설계서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복지 분야 예산을 올해 129조 5천억 원에서 내년에 146조 2천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서민들의 생활비를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4.8%, 교육급여를 36.1% 인상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내년 10월부터 폐지하는 등 부양 의무자 기준도 완화하겠습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 양육 부담이 줄어들도록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5건의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은 현재 교섭단체 간의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잠시 상정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법 제85조의 3,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오늘 정오를 기점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 5월 이후 우리 경제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거시경제 운영과 대외 리스크 관리는 물론 월 20만 원 수준으로 지급 중인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 지원 단가도 인상하여 51만 4천 명의 어르신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연계하여 장애인연금도 인상하는 한편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의료비, 주거비 등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국고에서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예산을 늘리고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재난적 의료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7만 호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13조 1천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에너지 바우처는 9만 5천 원에서 10만 2천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내년도 보훈 예산을 10.9% 증액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보훈과 보상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내년 1, 2만 원 인상하던 참전 무공수당을 월 8만 원씩 대폭 인상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금을 최대 46만 8천 원까지 신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인적 자본 투자를 확대하는 등 혁신 성장의 동력을 확충하는 데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혁신 성장을 위해 혁신 생태계 구축, 혁신 거점 조성, 혁신 자본 안전망 확충, 규제 재설계라는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혁신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